안녕하세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선선하니 공기가 맑아 기분이 좋은 요즘입니다. 뜨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요즘 어떤 나날을 보내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여기서 듣는 사연은 저한텐 세상과 연결해주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싶은 사람들도 있고 주인공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연도 있고요. 이런 좋은 소통의 창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마저 들어요. 오늘은 항상 듣기만 하던 제가 저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해요. 평균 수면 124시대에 아직 절반도 채 살지 않는 짧은 인생 경험이지만 별거 없는 이야기를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어려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당시엔 지금과는 달리 여자는 대학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전 강원도 강릉 출신인데 강릉보다는 좀 더 큰 곳에서 보고 듣고 하길 원해서 수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었죠. 직장에 들어가면서 타지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도시 생활이 참 신기하고 모든 게 새로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쉬는 날에는 시내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구경도 하고 재미난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저와 친하게 지내던 회사 언니가 어느 날은 소개팅을 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던 남자인데 저보다 4살 많은 남자였어요. 언니가 마음에 들어서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거예요. 밥이나 한번 먹으러 가는 거지 뭐라는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나간 자리였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큰 행사나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 번씩 먹는 경양식 돈가스를 먹으러 갔었는데 돈가스를 한 입 크기로 작게 썰어서 저에게 건네주는 그 남자의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날 그 남자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제게 어렵고 솔직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혼인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망설이더니 어렵사리 입을 열더군요. 그의 집안에는 아주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위로 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남편과 아주머니는 각각 다른 어머니가 있어서 다르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복 형제라는 겁니다. 예비 아주머니는 어머니가 첫째 아내이고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님이 둘째 아내라고 하더군요. 근데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님은 남편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일찍이 돌아가셨고 그 때문에 형을 낳아준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어머니가 남편에게 양질의 사랑을 많이 안겨주지는 못했나 봐요. 항상 마시는 것은 자기 배 아파 낳은 형이 먼저이고 형이 남기면 그제서야 자기 몫이 생기고 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요 먹을 것은 물론이고 입는 것, 용돈 등 모든 것이 자기는 내일 뒷전이고 형과의 비교와 무시되니 일삼아 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미. 더 그 와중에 그래도 아버지가 방패막이처럼 남편에 잘 보듬어 주셔서 크게 엇나가지 않고 지금처럼 탓하고 해요. 처음엔 내가 이 남자와 함께 하나님께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이렇게나 눈엣 가시 같은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과연 눈에 찰 것인가 싶었어요. 자기한테 그런 힘든 사정이 있는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숨기고 결혼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발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힘들게 털어넣긴 했는데 만약 이런 내가 싫다면 나랑 결혼하지 않아도 좋아. 자기한테 강요는 하지 않을 거야. 솔직히 당장 바로 답을 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한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줄 알 거야. 남편의 이야기에 대해 고민하기에 앞서 그의 어머니를 한번 만나 뵙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는 교 아가씨구나. 너무 반가워요. 잘인 건 없지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좀 들어요. 남편의 이야기와는 달리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생각보다 살갑게 굴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반년 정도 결혼 준비를 한 후 저희는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혹시 시어머니가 처음 만나뵌 그 모습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 보니까 지내다 보면 저를 서서히 미워하실 줄 알았는데 딱히 이렇다 하게 저리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어머니도 나이 드시고 하더니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 모습 같으면 난 정말 죽을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늙어 죽겠구나 싶었는데 말이야. 당신한테 그래도 며느리 되고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 싶어. 나도 사실 여부 얘기 듣고는 걱정이 좀 됐었는데 처음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괜한 걱정을 많이 했구나 싶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 걱정했던 것과는 달라 너무 다행이다 싶었지만 사실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왜 그렇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집은 주 그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경기 불황이와 도 국가적인 큰일이 있어도 모두가 힘든 시기에 30년 넘게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덕분에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할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남편의 속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그의 인성이나 됨됨이를 보고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라며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그이가 가지고 있던 마음쓰기 결핍을 잘 토닥여 주셨어요. 이제라도 엄마의 사랑을 주고 싶다면서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행여 제가 시댁에서 험한 꼴이라도 당할까봐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랑 여자가 서로 적당히 돈을 맞춰서 하든가 혹은 여자가 더 많이 부담하고 진행하는 일도 왕왕 있다고 들었는데 절대는 여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할 때도 제가 더 많이 해왔어요. 시댁보다는 친정이 확실히 여유가 더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같은 행사가 있을 때면 값비싼 소고기나 전복 같은 쉽게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턱턱 선물하고 했었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몇십 년 만에 한파였는데 시댁의 보일러가 터지는 바람에 대공사를 해야만 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있던 것도 저희 아버지가 사비로 다 고쳐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이런 이유들로 시어머니도 저한테 잘 해주시는 편이었고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 전화도 자주 하면서 서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흘렀는데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계속 유용한 소식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몸 담고 계신 업계 동향에 대한 이야기가 연신 뉴스에 나오는데 언제 공개될지 모르는 것처럼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힘든 시기들도 무탈하게 잘 넘어가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도 했던 터라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 하는 것 정말 미안한데 말이야. 혹시 너 결혼할 때 엄마가 해줬던 반지 빌려줄 수 있어? 너 안차는 속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아빠 회사가 위기야. 지난달에 회사에 깔려있는 미수금을 못 주고 있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아서 답 아무리 어떻게든 잘 막았는데 이번 달에 당장 직원들 급여 때문에 미치겠다. 더 이상은 좀 어렵겠다 싶어서 엄마가 너한테까지 연락하게 됐어. 엄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소에 연락하지 않았던 거야? 기다려봐, 엄마. 내가 일단 그 반지라 엄마가 나한테 줬던 비상금까지 다 가져다 줄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회사의 위기였어요.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남의 회사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당장 저희 집도 위기였던 거죠. 저는 다급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도움을 구하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님의 반응이 정말 너무 의외였어요. 아이고, 이제 그 집부 거의 끝물이고만. 근데 너희 집 급한 걸 왜 나한테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하는 겠니? 나도 먹고 살기 박탁한 사람이 그 댁은 어지간히 모아둔 돈도 많을 텐데 알아서 하시라고 해라. 나는 먹고 축을 해도 돈 없다. 그동안 저희 집에서 받아 먹은 것만 해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저희 집이 힘들다고 하니 입을 싹 닦아버리고 이제 빼먹을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죠. 친정집에 안정되기만 하면 다신 이 집구석에 뭐 하나 해주나 봐라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회사 재정이 기울어져 갔고 30년의 세월이 험하게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점점 힘들어준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다니요. 정말 너무 허망하고 앞으로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의 마음은 이렇게 속상하고 답답한데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다음 주에 너희 형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음식 좀 차려놔라. 계속 그렇게 울고 자고 있으려고. 그러니 어머님. 저희 친정집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괜찮냐는 말 한 밖에 없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애가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네 집에선 그렇게 그건 그거고 내 큰아들은 안 할 거야. 저희 지미를 철저하게 남의 지밀로 치부해버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이 알고 있던 그 모습이 나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아주버님은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죠. 혼전 임신을 해버린 탓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형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머님은 형님을 보고 당신의 진정한 며느리라며 금이야 오기야 하시는 겁니다. 아이유, 우리 며느리 정말 어쩜 이렇게 예쁠지 몰라. 아무래도 피는 못 속이는 게 내 별로 그런지 터이 보고 땡기는 게 있다니까. 어머님이 저를 예뻐해 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아들대를 이을 며느리라며 거의 없고 단일 키세예요. 그런데 이게 참 문명의 장난인 건 맞냐. 저도 걸맞은 나지 않아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까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임신이래요? 이 제 8주 되었다고 해요. 임신한 게 모태수라고 이래 계속 애가 안 들어서 뭔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모양이구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임신해온 건 아니니 당신 지금 무슨 그런 험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아재 정신인 거야? 왜 임신 아내한테 말을 그렇게? 아가, 정말 축하한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흘려. 들려라, 우리 집에 아주 특별한 소식이 있네. 그래, 작은 아기는 뭘 먹고 싶은 거야? 엄마의 동생 축하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 태어난 애들 동접이 되어 서로 예뻐 보일 것 같지 않아서 좋겠네. 다시는 장난 좀 쳐본 걸로 몰겠어. 그렇게까지 혈투해요. 사람 부하 나게끔 다른 분들은 제 임신을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지만 시아버님은 당신의 자식도 아니고 별로 관심 없어 아셨죠. 되려 말 같지도 않은 농담으로 제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저 또한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터라 말리 아이가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운명처럼 제게 와서 신기해요. 순정 씨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당장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진정 아버지는 급한 대로 공사편에서 일하셨고 엄마이가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서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딸, 지금 엄마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근데 너무 무조건적으로 너만 생각해. 엄마 아빠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여기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입덧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입덧에 대한 얘기만 들어봤지 이게 이토록 힘든 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숨만 쉬어도 공기에 속 비린내가 나는 것 같고 밤 냄새는 물론이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현기증이 나서 입덧이 정말 심한 편이었어요. 요즘에는 김치 냄새 같은 건 정말 근처에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하게 여겨져요. 한편으로는 형제는 입덧도 없고 오히려 임신 전보다 입맛이 돌아서 살이 포동포동해요. 하게 오르고 계셨죠? 그런 형님이 부럽기도 했고요. 어머님, 비도구 그러는데 저의 김치 부침개 나 드실래요? 아이고, 우리 아기가 김치 부침개 먹고 싶었는데 좀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내외 제니 얘니 엉님 지금 김치를 징게 먹고 싶다고 하는데 좀 내와봐라. 네, 이 시간에요. 어머니의 주 죄송한데 지금 하루 중에 물일전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서요. 시간이 뭐고 지금 기 형님이 먹고 싶다고 해서 CM이가 좀 내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너는 못 시키면 꼭 말을 한마디 쇼붙이더라. 잔소리 말고 당장 해와. 동서 미안. 힘들어서 어떡해.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좀 무거워서, 그리고 내가 하면 그 맛이 안 나더라. 동서한테 부탁 좀 할게. 음식 근처에만 가도 미칠 것 같은데 김치 냄새, 미오 기름 냄새에 정말 어찌나 역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냄새를 맡자마자 현기증이 너무 심하게 나서 후라이팬 앞에서 주저앉아 있으니 남편이 제게와 서는 뒤집기를 자기가 잡고 부침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에게는 힘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거 내가 무슨 팔첩방상을 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거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남자를 주방에 들어가고 앉아있네. 너 지금 나한테 죄책감이라도 느끼라고 쇼하하는 거냐? 아니 어머님,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정말 현기증이 너무 나서 그래요. 어머니, 이 사람 지금 힘들어서 이르고 있는데 김치 부침개를 해오라는 말이 나오세요. 네, 그리고 형수님도 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오언니 죄가 뭘 어쨌다고 저한테 갑자기 듣대 같이 난리세요. 어머니, 촉 정말 서러워요. 조용하지 못해 어디서 펄을 짝 말이 없이 큰 소리를 내 형수님한테 엄마 나 닮아가지고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고 쉽지 않았던지 말없이 부침개를 만들어주고는 저를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시간이 흘러서 산딸이 다가오고 있었고 형님과 조아 둘 다 몸이 무거워서 걸음을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때가 명절이 끼어 있어서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형님은 정말 꼼짝 않고 방에만 두어 계시고 저 혼자 전부 친일라 만두 빚는랴 정말 개고생을 했네요. 전화, 형님이 나 몸이 무거운 건 매한가지인들 정말 너무 서럽다더라고요. 동서 혼자 너무 힘들어서 어떡해? 근데 지금 나보단 동서가 좀 사정이 나으니까 이해해줘. 더는 벌 그걸 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 당연히 지가 해야 할 거라는 건데 당신은 말로만 떠들지 말고 작은 해도 와서 같이 좀 해. 애들 둘 다 배 나와서 힘든 건 똑같은데 어떻게 그 사만 그렇게 챙겨? 아니, 그런 며느리도 있는데 이걸 제가 다 해요. 큰애는 지금 발이 퉁퉁 부어서 저희 읽기도 힘든 거고 쟤는 그래도 잘 돌아다니고. 아무튼 뭘 그만둬 그만. 제 서러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역시 시아버님과 남편뿐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었죠. 명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먼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통을 14시간을 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저를 꼭 닮은 예쁜 공주님이었죠. 첫 아이는 꼭 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품에서 조금 더 품고 있고 싶었는데 예정보다 빠르게 나와주는 바람에 몸짓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일주일 후 형님도 출산을 하셨는데 형님은 저와 달리 진통도 거의 없으시고 2시간 만에 후딱 출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들 정말 고생 많았다. 예쁜 공주님일 텐드나 완전히 많아 어쩜 이렇게 불구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다. 둘째는 또 산통이 너무 길었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처제는 많이 고생하지 않고 잘줄산에서 너무 다행이고 둘 다 정말 너무 수고했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딸 너무 작고 예쁘죠? 뭘 그렇게까지 고생했다고 딸려 안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린다. 네 옛날엔 그렇게 오래 산통하면 문제 있다고 사람들이 흉보고 그랬어.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힘들었다고 말 못했을 텐데 넌 자속도 없다. 당신은 지금 고증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어차피 되는 큰애 아들이 이어주는 건데 안 그래요? 어머닌데는 우리 아들에 이어도 동서 딸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거의 빨아 너무 힘들게 얻은 죄 아인데 넣자마자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대를 잇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서러운 말을 들을 린가 싶었어요. 그 이후로도 아이들을 향해서 시어머님은 형님의 아들과 제 딸을
끊임없이 비교하셨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그걸 그렇게 만지면 어떡하니? 이게 아주 치 엄마 닮아서 머리가 둔한 건지 말이야. 하든 쓸데가 리 없는 딸년이 어디 감히 한 애 같은 우리 손주한테. 우리 정씨 집안 모든 재산은 우리 귀여운 손주 줄 거니까 넌 앞으로 걱정할 것 없어. 왜 그 쟤는 딸락고이 어쩜 저렇게 뻔뻔스러운 건지? 낮으면 얼굴도 못 들고 다녔겐 사아이. 어머님 동서가 딸 낳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음에 아들 아껴 쳐 동사. 지금 손빨래 할 거면 우리 아들 것도 좀 같이 질래? 어차피 하는 김이니까 어머님뿐만 아니라 형님까지 어머님을 등에 업고 기세가 등등해져서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한 달은 제가 너무 서럽고 분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저희 딸에게 이런 험한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하니 하고 그랬어요.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엄마에게 득달같이 달려든 적도 있었답니다. 검언이 저한테 막태하시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 아이한테까지는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니죠.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 딸난 게 뭐라고 이 사람이랑 제 아이한테 그렇게 비수꽂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이 뭐 그렇게 틀린 말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거예요? 소방님 너도 하는 꼬라지를 보면 너나 준 뒤 애미랑 똑같다니까. 그년도 꼭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나를 아주 못된 년 취급을 했었는데 그럼 대를 이어 질 아들 낳는 게 될 수지 뭐가 됐으냐. 아주 뻔뻔하기로는 형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낳고 키우는 건 다 똑같지요. 힘들어요. 집에서 굳은 일은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형야, 순도 참 어쩜 그러세요. 다시 나와, 윤희 데리고 가자. 여기 있지 마, 어디 꼴 같자는 것들이 대해 집에서 소리를 지고 난리야? 남편은 시어머님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던 아버님께 따로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하게 되었는데 따로 나가서 지 내겠습니다.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어도 우리 윤희나 이 사람 생각해서라도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저 없을 때 이 사람한테 윤희를 그렇게 말했다는 것 듣고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친아들이 아니고 우리 딸이 칠조녀가 아니라고 해도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너무요? 미안해서 잠도 안 와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그 사람이 젊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를 먹으니 어떻게 그리 욕심이랑 심술이 그저 개점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너랑 우리 애 드 볼 면목이 없어. 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너 편. 때로 해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시댁에서 나와서 아예 발길을 끊었고 시아버님만 가끔 따로 만나 뵈었어요. 아버님은 형님의 아들보다 제 딸아이를 더 예뻐해 주셨거든요. 오실 때마다 몰래 용돈을 챙겨주시고 손녀딸 주려고 예쁜 과일을 사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는데 갑작스럽게 시아버님이 쓰러주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오천은 정말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떨리는 심정에 부여졌고 황급하게 병원으로 가보니 뇌졸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믿기지가 않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뇌졸중 증상으로 한쪽에 평마비가 온 거예요. 저와 남편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얼떨떨한 심정이었는데 그 와중에 몇 년 만에 본 시어머니라는 인간과 그의 아들 내외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것이 여전하더군요. 너 있네. 그 정도면 오래 살았지만 뭐 안 그러냐 바자. 엄마, 그동안 이 정도면 장소한 것에 네 아버지 지난번에 지 형한테 넘겨받은 땅이 조금 있는데 그게 값이 절찬 겨울 났을 거야. 아파서 누워있는 제 아버지를 보고 속닥거리면서 저런 말을 하는데 악마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제 귀로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정말 범퍼한 거는 어디 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님 간호하기 힘드실 텐데 그럼 요 영혼으로 보시는 게 어떠세요? 속삭임은 하지만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너는 몇 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고작 그거냐? 아흑 했다. 마이 섞어서 뭐 하니요?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야?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아치, 불어갈 거야. 아니, 집에서 어머니가 모르신다고요? 그걸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세요? 평소에도 아버지라면 미워하셨는데 이젠 아프기까지 하시고 대소변도 다 갈아주셔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행여나 잘 하시겠네요. 이것 봐라. 싸가지 없이 바라는 것 봐라. 행여나 잘 아시겠어. 그런 니들이 와 살 거야. 니들이 할 것도 아니면서 남의 속 글 그려 공개냐? 어디 말벌에 타고는 그렇게. 아버님은 돈이 없다는 신부의 핑계로 요양원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퇴원을 하고 며칠이 지나서 시댁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편찮으신 아버님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시댁에 발길을 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시아버님이 저희한테 베풀어 주신 게 있기도 하고 몸이 안 좋으신 이수녀 딸 생각이 많이 나시나 보다 싶어서 딸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뭔지 그날 집에서는 시모의 칠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맘때쯤 시모의 생일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죠. 시댁에는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시모가 그렇기도 해 애지중지하는 그놈의 떡 두꺼비 같은 본이 손자까지 모두 있었어요. 그치만 그날 제가 누구 생일 축하해주러 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던가 말던가 하는 마음이 있었죠. 집으로 들어선 털털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네요. 저는 곧장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버님의 방 안은 알 수 없는 악취로 가득했고 아버님은 언제 씻으신 것처럼 할 수도 없는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시모에게 달려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고 따졌어요. 내가 지금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 전치인데 미식의 비가 더 걸리적거리는 모양이야. 오늘 같은 날까지 병간호를 해야겠니? 그래서 너한테 뒤치다꺼리나 좀 하라고 불렀다.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시아버님이 저를 찾았다고 한 건 거짓말이 없고 본인 칠순잔치 하는데 아버님이 걸리적거리는 이유를 소개해주러 와서 수발을 들라고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정말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만인지요. 막걸리인지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당장 그 그지 같은 집에서 뛰쳐나가려고 있으나 질 딸아이를 보며 보고 싶었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는 아버님과 여기서 그동안 저 인간들이란 고생했을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린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방청소랑 삼수라도 시켜드려야겠다 싶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못 볼 꼴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옆모습까지 보이려고 한 건 아닌데 말이다. 아버님은 책에 말을 하시면서 살짝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셔요. 아직 식사도 못 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뭐 좀 챙겨올 테니까 잠깐 누워 계세요. 딸아이는 바깥에 나가서 놀고 있는지 보이질 않았는데 형님 아들이랑 놀고 있나 보다 싶어서 실판이 벌어진 바깥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저는 거실에서 벌어진 풍경을 보고 정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쳤어요. 하니, 지금 제일 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유나, 거기 지 말로 와. 하니, 뭘 그렇게 소리를 짓고. 유난히 야유나는 형님 아들한테는 상다리가 휘어질도록 열척반상에 차려놓고 더 먹여주고 있는데 제 딸아이한테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걸 먹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은 배가 고팠는지 그걸 먹으려고 하고 있었나 봐요. 그 모습에 저는 눈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고 눈앞에 보이는 술상에 전부 엎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가나안 쓸모없는 달러는 이런 것을 더 먹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손주 보는 앞에서 사항으로 퍼? 아이 재수씨에 우리가 지금 못할 짓이라도 한 겁니까? 억함 두 개 집에가 우리 아들을 느껴 먹으려고 대되고 하니까 혼을 좀 내준 거예요. 어디서 한 해 같은 우리 손주랑 겸상을 하려고 들어 이 컬러 같은 기집애야 셋 다 술에 취할 대로 취해서 혀까지 꼬부라져서 말을 하는데 정말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붓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내 딸은 건 대지마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때 방 안에 있던 시아버님이 소란스러운 바깥 상황을 듣고는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는
그 지팡이를 시어머니에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리곤 듣고도 믿기 힘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답니다. 작작 딜하지 못해 당신 내가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당신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내 자식 아닌 놈을 내제 끼라고 생각하고 품고 살아온 게 벌써 46년이야. 당신 정말 큰 애가 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 양반인 노망이 나 대해 그러는 거예요. 홀린 틀어가셔. 지금 아파서 그래? 자식도 아닌 놈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 큰애, 당신이 바람났을 때 들어선 애라는 거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아? 다 알지만 우리 가족이 군의 새끼니까 품고 살았던 거야. 근데 작은 아들, 그렇게 모질게 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작은 애는 식구들의 안태까지.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발 크면 좀 애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시모가 그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써요. 한마디로 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은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심정이 착하고 어리석다는 탓에 한동안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술 취한 채로 우리 남편의 어머니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셨고 그 한 번의 실수로 남편을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지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며 이혼 안 된다고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이혼한 여자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아버님은 아주버님 또한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거죠. 이에 얘들아,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저래 다 헛소리야. 어디서 나를 노망난 노인네 지급을 해. 당시에는 그렇게 떳떳하면 진짜 검사번 해봐. 나도 이렇게 노망 취급당하는 억울해서 안 되겠네. 결국 아주버님과 아버님은 친자 검사까지 하게 되었고 결과는 아버님의 말씀 이전 도마졌어요 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둘이 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게 된 거죠. 내 새끼라는 생각으로 기껏 지금껏 품고 키워왔던 이 내친 수녀한테 한다는 짓이 이딴 쓰레기 같은 걸 먹이면서 혼내줍는 것뿐이라고. 더 내 같은 인간들이라는 상종도 알 수가 없어. 당장 이혼해 내가 무슨 지금껏 뽑고 놓은 줄 알아요. 이혼할 거면 내가 그동안 애들 키워준 그 갑이라도 넉넉하게 쳐서 내놔요. 그거 아니면 난 이혼 못해요. 키워준 갑이라고 있어요. 어머니의 저는 지금껏 혼자 거왔어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쉽게 하세요? 4. 제발 스스로를 좀 돌아볼 줄 아셔야 해요. 조제 남편은 가슴을 두드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까딱하다가는 시모가 아버님께 위자료를 줘 열판이었죠. 결국 시모는 불륜이라는 유측 사유로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혼 후 시 아버님은 아버님의 형님께 받으신 고향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저희 부부에게 일정 부분 중요해 주시고 남은 돈으로는 스스로 요양병원에 입수하셨사오. 이혼을 한 이후 가진 것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 시모는 70이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았어요. 아주버님에게 같이 나가서 살자고 제안을 했지만 아주버님은 그동안 나를 속인 엄마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되었고 지하 단칸방에서 원룸을 겨우 얻어서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다 할 기술도 없고 나이도 너무 많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폐지를 줍고 가끔가다 건물 청소를 하는 일 정도뿐이라고 하더군요. 본인 친아들에게 마저 외면에 당하고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살게 된 거죠. 저희 부부는 아버님에게 받은 증여로 저희가 모은 돈을 더 보태서 작은 아파트 한 탄을 샀는데 그게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일평생 만족 본 적 없는 큰 돈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책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걸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온 교우들이 가 저번에 보니 집이 너무 좁아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희 아버지는 회사가 부도가 난 이후 회사의 경영을 하셨던 경력으로 다른 회사에 가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셨고
빚으로 남은 부채들도 차근차근 갚아 나갈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더 나이가 되기 전에 집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셔서 썼나 봐요. 남편은 아무리 미운 집이라도 저희 집에서 시댁이 해주신 것들과 남편에게 마음 써주신 것들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사람처럼 반듯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죠. 그래서 남편의 때때로 시부모님께 그 돈으로 집을 옮겨드렸어요. 호사돈 우려본다며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형님네는 시모가 이혼을 한 것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이후 연을 끊고 지냈는데 그 떡두꺼비 아들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쉬기 유전병에 걸려서 내외같이 병원을 오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마음을 그렇게 곱게 쓰지 못하니 아이가 살을 맞은 모양이더군요. 아버님은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편마비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보조기와 함께 스스로 걸음을 걸을 정도는 회복이 되셨어요. 지금은 이런 감염 사태로 인해서 면회가 어려운 시정이지만 영상통화로 얼굴은 자주 보고 있거든요. 아버님 스스로도 지금 이 마음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면 퇴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부부가 모시고 살려고요.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